네, 이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제목을 먼저 볼게요. 지금 five principles highly accountable people live by every day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일단은 5가지 principle이래요. principle 무슨 뜻으로 알고 있죠? 중요한 거죠. 아니 중요한 거긴 한데 사전에 찾았을 때 중요한 거라고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원리나 원칙의 의미입니다. 아니 네, 그래서 원리나 원칙이라는 의미는요. 일단은 최우선이라는 뜻이고요. 아니면 fundamental. fundamental은 뜻을 알까요? 이 지문에 나온 적 있는데. 기초적인, 근본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의 근본이라는 말은 걔가 무조건 그 기저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꼭 따라야 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제 principle이라는 이제 단어가 만들어진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에세이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요. 숫자를 10까지는 알파벳으로 쓴다 했거든요. 작은 숫자는 알파벳으로, 단위가 커지면 숫자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데, 근데 여기는 왜 5밖에 안 되는데 숫자를 썼을까요? 강조하려고 뭔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딱 5가지 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또 5가지 원칙이 있다. 다음에 highly accountable people이라고 하는데요. highly는 뭐 매우 이런 뜻이죠. accountable은 뭐예요? 얘는 책임, 네, 그런 뜻이에요. 책임 의식이 있는, 책임감이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책임, 네, responsible이랑 똑같은 뜻입니다. accountable이랑 동의어로 사용되는 애들이 아래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들도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우 책임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매일매일 live by 하는 5가지 원칙이래요. live by는 뭐예요? 그리고 옆에 by는 뭐죠? by가 전치사로 뜻이 뭐예요? 뭐뭐 함으로써 뭐 이런 뜻도 있고 뭐뭐에 의해서 수동태에서 쓰는 것도 있고 장소 전치사일 때 네, 옆에요. 그러면 live by는 무엇을 옆에 두고 산다는 뜻이죠? 옆에 산다는 뜻인데 두고 산다. 그러면 5가지 원칙을 매일매일 그 옆에 두고 산다라는 건 그 원리를 뭐 하면서 산다? 지키면서 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하일리니까요. 정말로 매우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지키면서 사는 5가지 원리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글의 제목이 약간 긴데요. 요 끝에 왜 피리어드가 없을까요? 왜 끝에 마침표가 없을까요? 제목엔 왜 원래 마침표를 안 찍나요? 생각해봐. 제목에 마침표를 안 쓰는 이유. 마침표가 무슨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치는 거? 근데 제목엔 왜? 뭐라고요? 아, 미안해. 친절하게 얘기할게요. 뭐라고 했어요? 아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그쵸?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시작이요. 근데 걷다가 점 찍어버리면 끝낸다 그러잖아요. 노래를 시작했다면 그냥 끝내버리는 거. 근데 제목은 이제 시작하는 거고 중요한 얘기가 앞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피리어드를 찍으면 안 돼요. 중요한 얘기가 끝났어 그러면 찍지만 그래서 우리가 문장 단위로서 피리어드를 찍는 거잖아요. 하지만 제목은 이제 시작인 거기 때문에 찍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5가지 원칙 얘기하겠다. 그 다음에 부제목에 지금 한 문장이 나와 있는데 부제목을 쓰는 이유가 뭘까 한다면 아래에 있는 얘기를 약간 요약하면서 미리 앞으로 할 얘기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accountability is a prerequisite for success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에서 키워드 2개만 찾아봐요. 제일 중요한 단어 2개.
일단 책임감 중요해 보이고요. 또 뭐가 더 중요하게? 명사 2개밖에 없죠. 뭐가 더 중요하게? 예, 그래서 이렇게 2개가 이 글 전반을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accountability는 책임감이란 얘기를 위해서 했고요. success는 뭐 이미 성공이란 뜻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prerequisite는 뭘까 한다면 pre는 previous 이전이란 뜻이죠. 그다음에 requisite에서 이 QUI 부분은 ask예요. 요청하는 거. 근데 다시 한번 요청을 한다라고 하니까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require 하듯이 필수. 그러면 prerequisite 그러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해야 되는 필수라는 뜻이라 우리말에서는 대학의 그 필수 과목 아니면 선수 과목이라고 불러요. 이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들어야만 그 다음 단계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 이전 단계를 통과를 하지 못하면 그 다음 과목은 아예 수강 자체를 못하는 거. 그런 거를 prerequisite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봤을 때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책임감이에요, 성공이에요? 책임감. 책임감이요. 고마워요. 책임감이 성공의 필수 과목이래요. 그러면 책임감이 있어야 그 다음에 성공이라고 하는 걸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다 나왔어. 중요한 얘기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에 대해서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을 뿐 중요한 얘기를 다 하기는 했습니다. 아래에 그림을 보기 전에 4가지를 먼저 알려주고 갈게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잘 나가는 사람들이요. 잘 나가는 사람이 갖추고 있는 것이 4개가 있대요. 갖추고 있는 것. 소위 말해 잘 나가는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것. 첫 번째는 컬처고요.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 하나도 안 나옵니다. 2번째는 비전. 3번째는 아이덴티티. 4번째는 difference. 모르는 단어 하나 없죠? 그런데 컬처가 문화인데 사람이 무슨 수로 문화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컬처의 어원과 똑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가 있어요. cultivate라고. cultivate 무슨 뜻으로 기억해요? 경작. 경작이 뭐예요? 농사 짓는 거다. 그럼 농사 짓는 걸 생각을 해요. 왜 농사 짓는 단어에서 컬처라는 말이 나온 걸까? 농사를 짓는데 시간이 하루 이틀이면 되나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처음에 땅을 가꾸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걔들 잘 자라라고 막 물 주고 비료 주고 그다음에 중간에 얘들 방해하는 거 있을까봐 막 잡초 뽑아주고 그다음에 무럭무럭 자라면 그다음에 추수하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자기만의 문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까지 얘기했으면 우리 하고 있는 뭐 생각나지 않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신텍스. 신텍스요. 루틴. 같이 가봐요. 신텍스는 그래도 가까웠다. 루틴이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나만의 어떤 거. 그때 문자로 물어봤을 때 자기만의 루틴 되게 다양한 것들이 왔었는데 문자에 답장을 안 한 친구들도 자기만의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쨌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졌고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비전은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비전 들어간 단어 뭐 알아요? 무슨 비전? 집에 있는 거. 텔레비전? 텔레비전. 어려운 단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데요. 텔레비전은 우리 집 앞에 있는 거를 보여주는 건가요? 아니요. 저 멀리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 코앞에서 보여주는 걸 텔레비전이라고 하죠. 멀리 떨어져서 발생하는 무언가를 내 눈앞에 갖다 보여주는 거. 그런 거를 비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또 무슨 뜻으로도 알고 있어, 자기. 비전. 비전이 좋네. 뷰? 미래요. 뷰? 뷰 말고요, 이제. 아까 미래 얘기했는데 진로, 전망, 그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더 먼 미래가 아니라
그 미래를 마치 내가 지금 눈앞에 가지고 보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뚜렷한 어떤 생각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이덴티티는 약간 정체성이잖아요. 그래서 뭐뭐 다워야 한다는 것, 다워야 함. 그래서 아 누구 닮네라는 나만의 어떤 정체성.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이 함부로 따라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difference는 남들과는 다르게 긍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네 가지들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한 사람들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일단은 그림을 보고 아래 글로 내려올게요. 그림이 그 복사본이 흑백이라 일단은 요걸로 봐주세요. 그래서 그림에 상징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아티클 할 때도 그림 얘기 엄청 오래 했었거든요. 여기가 일루미나티 얘기한 반인가요?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답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떠오르는 것들을 그냥 다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그걸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으면 그거를 써주시고 나는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럼 일단은 생각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만이라도 적어주세요. 내가 그걸로 알아서 이야기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일단은 적어주세요. 예, 일단 3명 물어보려고. 저 뽀로로님. 네, 어떤 걸 생각했나요? 이 그림을 보고. 왜 외로워 보이죠? 네.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아, 저 그림 속 이 사람. 네네네.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너 안에 있는 줄 알고 확대했잖아. 야, 아무튼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자세. 이 자세는 외로움의 상징인가요? 왜? 외로울 때 이렇게 앉아요? 어떻게 하는 거야? 너는 외로울 때 이렇게 앉아요? 외로우면 안 되겠네. 근데 이게 외로움의 자세인 줄은 몰랐어. 아무튼 외로워 보인다. 혼자 있고. 예, 아니면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기가 자세가 그렇다는데 내가 아니 그렇지 않은데 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음에 윤태 얘기해 주세요. 네. 밑에가 진짜 세상? 네. 네. 음, 아니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지금 동굴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굉장히 이질감 느끼지 않아요? 이게 같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 정도로 안은 어두컴컴한데 바깥은 지나치게 밝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이 진짜고 이 사람은 약간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죠. 도피터로서. 이제 진짜는 저 바깥에 있는데 자기가 저 바깥을 가지 못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이거 연기 얘기도 아까 어떤 친구 했었는데 얘가 연기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일부가 가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세상에 대해서 내가 뚜렷이 보려고 하는 어떤 생각보다는 약간은 흐리게 보고 있는? 그래서 저도 약간 현실 도피하고 연결이 되고 있지 않나? 의상 가벼운 그 얘기는 좀 생각. 예, 어쨌든 다음에 명진이요. 명진이는 뭐라고 썼나요? 거기 마라톤 얘기. 네. 지금 마라톤이라고 하는 긴 여정이 다 끝난 지점?
그래서 약간 이게 끝이구나 하는 그런 허무감을 느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자세가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을 주나? 네, 잘 모르겠어요. 이런 자세로 긍정적인 생각을 해봤다 하는 사람. 저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기는 한데, 나는 뭐라고 생각을 했었냐면, 아까 얘기했는데, 바깥은 너무 저기 밝고, 안이 지금 동굴이잖아요. 아까 우물안 개구리 얘기를 한 학생이 있었는데, 우물안 개구리라기보단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약간, 어두운 곳? 뭔가 완성되지 않은 곳. 하지만 이쪽이 뚫려 있죠. 그래서 밝은 곳을 계속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향해야 할 곳이 저쪽이라는 듯이. 왜냐면 의상이 당장이라도 어디 뛰어갈 것 같잖아요. 뛰어갈 수 있는 의상인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이 저 동굴처럼 이렇게 막 순탄치는 않지만 그래도 바깥에 있는 저곳을 보면서 내가 운동, 노력, 한다? 뭐 이런 그림이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고 아까 다른 말에서 나왔던 의견은요. 이 사람이 지금 꼭대기에 와 있잖아요. 지금 동굴의 위치도 이상해요. 보통 동굴이라 그러면 땅에 있죠. 땅에 그냥 걸어가서 그냥 이렇게 열려 있는 그런 데 동굴인데 이 동굴은 약간 저 꼭대기에 있는 동굴. 그래서 여기가 상징하는 바가 성공한 것. 그래서 아까 성공이라고 써서 물어봤더니 다시 쓸게요. 그런 걸 지우더라고. 그래서 성공을 상징을 해서 이 아래에 내려다 보이는 이 밝고 약간은 평화로워 보이는 저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이 약간 책임지고 있는 또는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정말 극과 극이죠. 부정적으로 보는 애들도 있고요. 이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학생도 있어요. 하지만 정답은 없다는 거. 없다는 거. 이제 이 그림이 나타내는 바가 무엇일지는 이제 일단 개인에게 약간 던져뒀습니다. 요거는 답으로 얘기를 안 할게요.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인용구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If it is to be, then it is up to me 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 up to라는 말 무슨 뜻이죠? It is up to me. look up to요? look up to 말고 If it is to be,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돼야만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달려있지. 그러면 내가 그거에 책임을 진다는 소리죠.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글의 맨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 주어로 나온 것이 이 글의 메인 토픽입니다. 제목에서도 나왔던 매우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 rare to find nowadays. 요즘엔 찾기가 쉽지가 않다. We want everything done fast. 우리는 모든 것들이 빠르게 되기를 원해요. 바쁘다 바쁜 현대 사회라. Much like our fancy microwave meals. 마치 전자레인지에 그냥 돌리기만 하면 완성되는 그런 음식처럼. 그 예전에는 보통 집에서 요리를 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모두가 다 바쁘다 보니까 요리 재료를 자기가 손질을 해서 그거를 다 만들 때까지 기다리고 하는 그런 시간조차 좀 없기 때문에 아예 완성품으로 나오는 요리들이 많죠. 그래서 무슨 쿠팡 막 이런 데서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마트에서도 시켜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리거나 에어프라이기 그냥 돌리기만 하면 완성되는. 하지만 그게 셰프가 만든 뭐 그런 거라 굉장히 뭐 있어 보이는 팬시한 그런 것들처럼 모든 것들이 빠르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we are unable to cultivate the commitment necessary to follow through with the things that move the needles in our lives.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커밋먼트를 cultivate 하는 것이 불가능하대요. 아까 cultivate는 시간이 어떻게 걸린다고 그랬어요? 오래 걸린다고 얘기를 했었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어쨌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무언가를 약간 가꿔내다. 여기서는 커밋먼트가 농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경작하다 그러면 의미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가꿔내는 것이 불가능하대요. 커밋먼트, 아까 commit
devote 했던 얘기죠. 헌신이요. 헌신하고 전념하고 몰두하는 거요. 지금 헌신하고 전념한다고 했는데요. 뭐에 헌신하고 전념할까 한다면 자기들의 뭐 인생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무언가를 follow through 끝까지 쭉 따라간다 그러니까요. follow through 그러면 완전히 무언가를 끝낸다는 뜻이에요. 끝마치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완전히 끝마치는데 필수인 헌신이나 전념을 가꿔내는 것이 우리는 불가능하다. 뭐를 끝내냐면 우리의 삶에 move the needle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요. 우리의 삶에서 바늘을 움직인대요. 이게 진짜 옷 하는 그런 바늘은 아니겠죠. 시계바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인생의 시계바늘은 빨리 흘러갈까요? 천천히 흘러갈까요? 인생의 시계바늘. 여러분의 인생을 한 바퀴라고 본다면 굉장히 속도가 느릴 겁니다. 그런데 그 시계를 움직일 정도라고 하니까 아주 큰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관용 표현이에요. 인생의 큰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끝마치는데 필수인 헌신과 전념을 바꿔내는 것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헌신과 전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한다면 앞문장에서 얘기했던 저 책임감이요. accountability. 책임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우리가 우리 인생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 책임감을 만들어내는데 코치베이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다 빨리빨리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 문단이었습니다. 두 번째 갈게요. 네, 두 번째 문단에서는 will do anything. 우리는 뭐든지 다 할 거라는 얘기를 해요. 뭐에 다 할 거냐면 to avoid, 뭐 하기 위해서? avoid, 피하기 위해서. 네, walking the hot course, 요거를 피하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할 거래요. 뭐 워크는 걷는 거겠고 coal은 뭐예요? 석탄. 그럼 뜨거운 석탄을 걷는데요. 이거 왜 하는 거지? 뜨거운 석탄을 걷는 거 안전한가요? 굉장히 위험하죠. 하지만 이거를 내가 걸어가야지만 무언가가 끝나나 봐요. 그래서 이 워터 하콜이라고 하는 말도요. 위험을 무릅쓰다라는 뜻의 저기 관용 표현으로 쓰는 애입니다. 무릅쓰다. 위험을 무릅쓰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할 거래요. 그런데 무슨 위험이냐면 personal responsibility요. 얘도 책임감이죠.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져야 되는 어떤 책임이라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잘 안 됐을 때 제 책임입니다.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이거를 안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든지 다 할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resort shifting blame 한다는데요. 이 shifting blame이라는 얘기가 우리 리즈스마트에서 나왔었는데 blame이 뭐죠? 비난하는 거. shift는 뜻이 뭐죠? 바꾸는 거. 그러면 shifting blame 그러면 비난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내 탓이 아니라 남 탓하는 거예요. 비난을 나한테라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거 네 잘못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 탓이라는 거에 resort to 하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요. 리조트는 하러 갔을 때 리조트? 리조트 왜 가죠? 거기 가서 뭐 하려고? 잘라고 가진 않겠죠. 거기 가서 뭐 하려고 잘라고 가요? 리조트를 왜 굳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즐거우려고, 휴식을 취하려고. 우리가 평소 일상생활을 하다가 지치고 지쳐서 쉬려고 리조트로 가는 거죠. 가는 김에 스키도 타는 거고. 거기 가서 잘라고 거기까지 가겠어요. 그래서 이 리조트라고 하는 거는 약간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는 좀 휴식을 취해야지만 내가 좀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겠다. 그래서 약간 최후의 수단으로 의지하는 거를 resort to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그 책임이라고 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남 탓이라는 거에 의존을 한대요. 지금 현재 시제로 썼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We don't know what we stand for.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스탠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So we are swayed left and right by any passing trend. 뭐든지 그냥 우리 옆을 지나가는 어떤 유행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swayed, 막 흔들리는 거거든요.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그냥 막 흔들립니다. 왜? 우리가 뭔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니까요. 이 stand for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위해 내가 딱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약간 지킨다라는 의미거든요. 내가 내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어떤 가치, 어떤 뭐 미덕을 위해서 그거를 지키면서 살고 있는지를 몰라. 대신에 내가 책임지고 싶은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죠. 일단. 책임을 지고 싶지 않으니까 남 탓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책임지지 않고 남들이 하는 말에 휘둘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다. 하지만 저 윌리엄 H. 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라는 걸 알 거라는 걸 이 사람이 이미 알았을지도 모른다. 지금의 우리네 인생이 이렇게 책임감 없이 남 탓하며 살고 있을 거라는 걸 저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을 거래요. 그러면서 if it is to be, 만약에 뭐든지 일어나야만 한다면, 어떤 일이 존재해야만 한다면 then it is up to me. 책임감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다. 내 책임인 거다. 남 탓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요. 다음 페이지로 올게요. 앞에 나왔었던 어떤 것은 존재해야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는 간단하지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이 말이 적절하게 인캡슐레이트 한 거래요. 인캡슐레이트는 캡슐 여러분 뭐에서 들어봤어요? 약. 왜 약을 캡슐로 넣죠? 가루를 약 효능을 최대화하려고? 우리 그냥 가루로 먹어도 되잖아요. 먹는 걸 편하게 장애까지 무사히 도달시키려고? 뭐라고요? 흡수를 잘하게 하려고? 가루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네. 그러면 필요한 것들이 딱 그 위치까지 가야 되는데 보호를 해주면서 가는 건가요? 중간에 안 놓고?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캡슐이라고 하는 거에 넣는 건 가루로 했을 땐 이렇게 흩어지죠. 근데 캡슐 안에 탁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캡슐 안에다가 넣는다라는 것은 방대하게 퍼져 있는 무언가를 한마디로 모으는 거. 그래서 인캡슐레이트라는 말은 무언가를 요약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어려우면 그냥 캡슐에 넣구나 그러면 돼요. 앞에서 얘기한 그 간단하지만 영향력이 큰 말들이 뭐를 요약을 한 거냐면 the attitude of account people, 책임감 있는 사람들의 태도를 잘 요약을 한 거다. I'm striving to excel. strive 오늘 외운 단어. strive 오늘 외운 단어. 시험지에 왼쪽에 두 번째. 애쓰다, 노력하다 그런 거죠. 내가 뭐 하려고 애쓰고 있냐면 excel, 뛰어나려고, advance, 앞으로 나아가려고, do splendid things, 아주 위대한 일들을 해내려고. What has been interested to me. 뭐를 가지고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냐면요. 나한테 interested 된 것들이래요. trust가 뭐죠? 믿는 것, 신뢰. 신뢰가 없으면 이 사람한테 일을 맡길 수 있을까요? 돈을 맡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게 있어야지만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책임감이 주어진 채로 책임감이 있는 사람에게 준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수동의미라서 이렇게 써놨고요. 나한테 믿고 맡겨진 그런 아주 훌륭한 것들을 잘 해내려고 나는 노력을 하는 중이다. Wise man once said, 어떤 뭐 현자라고 우리말로 하는데요. 현명한 사람이 한때 무슨 말을 했었냐면, 여기 형광펜 할게요. To get where you hope to arrive, follow the footsteps of those who've gone ahead of you. 어딘가 당신이 도착하고자 하는, 도달하고자 희망하는 곳에 to get, 도달하기 위해선 follow the footsteps, 발자국을 따라가래요. Who have gone ahead of you. 당신의 ahead, 어디에서? 앞에서 이미 간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가래요.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자기계발서나 약간 뭐라 그러죠? 위인들의 자소서, 위인전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간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의 상황과 그
그 사람들의 어떤 판단력과 그 사람들의 뭐 결과 같은 것들을 좀 보고 가라라고 어떤 현자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So, I'm reading a lot from people who inspire me. 그래서 나에게 영감을 준 사람들이 쓴 어떤 그냥 글, 뭐 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내가 읽어오고 있고요. I cannot help but notice glaring accountability patterns in their lives. 우리 외운 거 막 나온다. Cannot help but. Cannot but ing. 내가 쓸 때까지? 네.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많이 읽어봤더니 노티스 안 할 수가 없어요. 알아차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눈에 너무 보여요. 왜냐면 그들의 삶에서 accountability, 책임감을 보여주는 어떤 패턴들이 glaring 어쩌고 있어서 노려보고 있나요? 네,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그렇게 빛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책을 읽으면서 노티스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뒤에요. Mr. Accountability하고 이제 Miss Success라고 해서 지금 약간 부부 관계를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요. Are joined at the hip. 그래서 무언가가 확 연결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이야기를 이 미스의 이야기로 보여주고 있고요. 부제목에 나왔던 키워드들이죠. 책임감과 성공이요. 그들의 삶에서 봤더니 책임감, 성공, 뗄래야 뗄 수가 없다. One can't exist without the other. 다른 하나가 없으면 하나도 존재를 할 수가 없다. This is why if being successful appeals to you.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당신한테 좀 어필이 된다면 you've got to be highly accountable. 당신도 그만큼 매우 책임감이 있어야만 할 겁니다. Adopting these 5 principles, accountable people stick with. 그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 stick with, 딱 붙어가지고 따라갔었던 아래에 나오는 이 5가지 원칙을 adopt, 선택을 한다면 can start you off. 당신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떨어져서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5가지 원칙에 대해서는 저기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뭘 볼라 했냐면 그 지금 아티클의 맨 뒤에 보면 그냥 빈 공간이에요. 거기다가 적어주세요. 아니 주말에 연락이 온 것 중에 또 이렇게 고민 상담을 많이 하시는지 공부를 왜 해야 돼요? 막 이런 질문이 왔어요. 공부를 왜 해야 되나요? 그 질문을 한자 2개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공부할 때 공짜예요. 공부할 때 공짜요. 근데 이 한자의 생김새를 봤더니 지금 맨 위의 직선과 그 아래의 직선이 무슨 관계죠? 평행이요. 평행인 관계인 두 직선의 특징은? 네, 만나지 않는다. 만날 수가 없죠. 그러면 얘네들을 어떤 의미로,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 이 위에 있는 선은 미래의 나, 아래에 있는 선은 현재의 나,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나가 만날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데 그 2가지를 그나마 갭을 줄여주면서 연결해주는 것이 공부다. 자,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있으면 이거를 메꿔 나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의 의미가 이렇다는 거고요. 내가 첫 번째 수업할 때 그 OT 하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뭐가 될 사람들이다 막 이런 얘기를 혹시 안 했을까요? 앞으로 미래의 글로벌 리더.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나는 여러분이 글로벌 리더가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영역은 다를 거거든요. 영역은 다르겠지만 어디에서든 무언가를 주도하고 살 거예요. 근데 리더를 한자로 하면 뭐죠?
리드요? 왕이요, 왕. 짱 말고 짱이라니요. 예, 물론 그것도 한자기는 한데요. 왕이요, 왕. 근데 이 왕을 보니 뭐가 보이지 않아요? 공부가 몇 개가 있어요? 세 개나 있어. 크게 보면 세 개긴 한데요. 일단은 두 개로 갈게요. 세 개로 하면 약간 부담 가질까. 자, 공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짱이 되려면 짱이라니 짱이 되려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 공부를 두 배를 해야 한다. 그래야 짱이 될 수가 있다. 예, 그런 얘기요. 너무 신기한 얘기지 않나요? 예. 이거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지. 다음에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게 95%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거라고 하고요. 5%만이 직접 경험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아까 동명사 할 때 예문으로 뭐가 나왔었냐면 All knowledge is worth having. 모든 지식은 가질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5%밖에 경험을 못 한대요. 그럼 95% 어떻게? 놓아줘? 뭐가 네요? 95% 놓아줘? 이걸로 메꿔야죠. 무슨 소리예요? 모든 지식이 가질 만한 가치가 있어. 이거를 놓치기엔 너무너무 아까워요. 또 5%는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이제 95%를 예, 학습, 공부로 메꾸자. 그런 얘기인데 이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들이 갖춘 요소를 아까 네 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무언가를 잘 하려면 필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능력, 두 번째는 열정, 세 번째는 사고방식. 틀렸다고요? 근데 여러분 사고방식 중에서도 무슨 사고방식이 중요할까요? 내가 OT 때 얘기했다. 무슨 사고방식? 좋죠. 열려있는 거. 뭐에 열려있냐면 성장이요, 성장. growth mindset 요 얘기했어요. 첫 번째 아티클에서도 얘기했어요. 그냥 사고방식 아니고 열려있는 거. 나는 앞으로 지금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요. 근데 능력하고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로 따지면 한 요 정도밖에 안 된대요. 1에서 한 5 정도요. 그러니까 능력이 최대, 열정이 최대치가 있다고 해도 25%인 거. 그런데 문제는 이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게요. 수치로 따졌을 때 0부터 10까지래요. 0이 왜 무섭죠? 없어질 수 있어요. 앞에 내가 뭔 짓을 하든 몇 자릿수를 곱하든 뒤에 0 하나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고 열정이 있어도 사고방식이 난 안 돼. 여기까지야. 이래버리면 그냥 0에 수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방식을 긍정적, 난 성장한다, 지금과는 달라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근데 능력이 1이고 열정이 1이고 사고방식이 10이면은 많은가요? 그쵸? 곱하기를 하기도 민망한데 지금? 그쵸? 예, 그래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나는 1월서부터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때 그 두 번째 아티클도 재밌게 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오늘은 이걸로 마칠게요.